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키마카 건축지 전문 강좌에서 이 건축 일반에 대한 강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병행해서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한 소개, 공부를 하는 어떤 내용들을 알아볼까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키마카 강의는 원래 칠판에 판서하는 강의가 많아요. 그런데 요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고 하니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PPT로 좀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실제 강의는 이 판서 강의가 주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서 강의가 좋아요, 아니 PPT 강의가 좋아요 라고 사실 여러분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칠판 판서가 훨씬 더 여러분한테 어떤 강의 내용을 잘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OT 강좌 외에는 대부분 판서, 칠판 판서로 제가 정성스럽게 필요한 걸 정리해주고 써주는 이런 강의, 개념을 잡아주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니까 이런 오리엔테이션 듣고 현재 경력경쟁시험은 이 정도 범위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경력경쟁시험에서 건축 일반의 건축 계획 과목의 학습 범위예요. 학습 범위 보면 총론이라고 나와요. 총론, 총체적 이론이라서 주로 이제 설계 프로세스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단독주택이죠. 주택. 그 다음에 사무소, 학교, 판매시설.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통 총론 및 계획, 이 강론이라 그래요. 총론 빼놓고는. 그럼 이 각 강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에요. 그럼 이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에 뭐가 있을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무소, 학교, 판매시설 외에도요, 호텔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 호텔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문화시설, 극장, 미술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의 범위를 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고 건축 일반에 포함되는 그 내용만 제가 교재를 싣고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불필요하게 시험에도 안 나오고 불필요하게 시험 범위도 없고 건축 일반에도 없는데 왜 공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우리 키마카 전문 강의잖아요. 이 전문 강의 외에는 뭐냐? 불필요한 어떤 강론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요. 몰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환경기획 파트가 나와요. 이 환경기획 파트는 친환경, 열, 빛,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계획이 있어요. 설비계획 중에 급수, 배수, 통기, 급탕, 난방, 공조, 소화, 가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건축 일반 교과 내용에 포함되고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서양건축사, 한건축사, 법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 걸 왜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경쟁 시험에 출제가 이미 됐거나, 건축 일반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한정시켜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다? 10만 뺐지 득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건축구조예요. 이 건축구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건축 일반의 이 건축구조는 구조 총론이라고 했어요. 주로 이제 유형이죠, 유형. 구조 유형의 특징들을 주로 출제가 됩니다. 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역학.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전구조물 중심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질과 기초. 그 다음에 철곡토. 중요하죠. 철곡토 구조도 주로 뭘 중심으로? 철근의 배근에 관련된 규정사항이 중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초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슬라브. 이 중요한 배근 중점으로 나옵니다. 배근 중점과 구조 제한. 그 다음에 초유구조 있죠. 초유구조는 주로 접합부의 특징들, 특히 어디 많이 나올까? 용접이 굉장히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용접에 대한 특성, 용접의 결함 이런 거 있잖아요. 목구조, 그 다음에 조적구조, 재료도 나와요. 이 재료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료 중에 다 재료가 아니라 우리 건축 일반에서 다루는 재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 범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 경쟁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공개 경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시험 범위가 안 맞아요. 왜냐면 공개 경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건축 일반이라고 하는 건축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 일반과 건축 구조에 관련돼서 뭐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만 키마크해서 달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공개 경쟁용으로 두꺼운 교재 봤다가 나중에 힘만 뺐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건축 일반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시험이라는 것은 딱 그거에 적합한 교육과정,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키마카가 바로 건축 전문 교육 과정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력 경쟁 시험을 응시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학년에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요. 시험에 닥쳐서 한 1년 염두에도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저학년 때도 시작하는 분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교육 과정이 우리가 그 2021년 이전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해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도 뭐 여러 친구들이 뭐 키마크 강좌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강좌도 들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두꺼운 책 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본인은 뭐만 가지고 키마카 경력 경쟁 종합반, 그쵸? 이 종합반, 키마카에서만 수업을 들었는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에 쓴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 그렇게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키마카에서 설명하니까 그것만 봐도 되니까 훨씬 더 극점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1부터 1000까지 1000개를 주고 외워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내겠다 하는 거와 그 1000개를 다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나는 시험에 나왔고 1에서 100까지만 공부해. 어디가 점수가 높을까요? 똑같은 시험 공부한다면 1에서 100까지 시험 범위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고요. 1에서 100까지인데 불구하고 1에서 1000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키마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강의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부 저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분들은 뭐냐면 기본 이론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한 1년 앞두고 공부하는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저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약간 학년이 높아지면 전공 실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또 때에 따라 이제 전공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하다가 내가 공무원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본 이론이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붙기 위해선 기출 유형을 매칭한 기본 이론이 더 추가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2022년부터는 요거 추가를 했어요. 추가로 했고, 기출 매칭했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공부의 범위가 있는데 이 공부의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엑기스죠. 엑기스라는 건 뭐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엑기스, 요거를 어디다가 건축계획과 건축 일반 이론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했더니 뭐가 돼? 딱 완전히 기출과 거의 99%, 기출과 99% 일치하는 거. 왜 1% 뺐냐 그러면 1%는요 가끔 재출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그런 거 사실은 한 1% 빼고 나머지 99%가 이것만 보면 다 기출문제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나온 거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보완하시고요. 99%는 내가 도와줘. 99%는. 하지만 물이 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도가 더 필요하죠. 99도에서. 그럼 1도는 여러분의 노력만 있으면 10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99%는 기출문제로 딱 매칭해서 요거만 보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론이 바로 건축 일반이에요. 건축 일반.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왜? 완전 다 매칭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이것만 알면은 99%가 기출문제가 풀리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예상할 수 있는 그 유형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테마 특강으로 가는 거예요. 테마 특강. 요걸 공부하면 테마 특강에 이론이 나오는데 테마 특강 이론은 약간 응용을 해요. 확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건축 일반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유형의 일부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걸 추세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정도는 조금씩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론과 문제를 함께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힘들 것 같지만 되게 재밌어요. 왜? 여기서 건축 일반에서 정말 골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이론이 추가가 되고 문제가 응용이 돼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합격하잖아. 약간 높이는 거예요. 약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실전을 대비해서 최신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풀어요. 엄청 재밌죠? 왜? 이미 여러분 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아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쉬워졌어. 왜 쉬워졌어? 그만큼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왜? 거기다가 딱 추세에 맞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딱 여기서 끝날 거냐? 그래서 아니다. 2021년부터 뭐가 필요했어? 또 파이널 특강이 더 추가가 돼요. 이 파이널 특강은 뭐냐면, 자, OX 문제풀이와 이 단답형 문제를 추가시켰어요. 그럼 그 얘기는 또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교과서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제가 고르고 골라서,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막 열심히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것들까지 조금 더 단답형 OX로 한번 추가로 해보는 거예요. 추가. 그럼 많이 추가가 안 됐어요. 살짝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추가가 안 돼 있고 살짝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까지 오신 분은 파이널 특강이 약간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도 굉장히 재밌게 느낄 수 있게, 재밌게 수업을 또 해줘요. 재밌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시험장 가면 답안이 팍팍 나오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왜? 키마크에서 풀었던 거 거의 유사한 지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득점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21년 된 이렇게 추가를 했고 22년 된 이렇게 새로운 이론 강좌가 키마카에서 열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좀 필요하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21년 제가 8월 2일 날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 따라 좀 우리가 종합반이 지금 개강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아마 8월 8월 초순 넘어가면 이제 요 개강될 겁니다. 요 개강 시점에 맞춰서 수업 들으면 보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론 공부하고 클러스터마 테마 특강하고 이렇게 모의고사하고 파이널까지 확인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이렇게 건축 일반이 들어와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론을 재미있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새로운 강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축 일반 건축계획 교과서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교재죠. 그럼 건축 일반 건축계획은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표도 만들고 만든 게요. 그래서 이 그림 딱 보니까 무슨 생각해? 이 그림이 이 건축물 중에 어느 건축물일까요? 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본 것 같죠? 뭘까요? 이 소피아 성당이잖아요. 어느 시대죠? 이 비잔틴 시대죠. 비잔틴 시대. 자, 그런데 이 소피아 성당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이 망하면서 모스크로 변모가 됐다가 지금 가면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식 성당이 1454년 오스만 투르크족이 망하면서 너무 건물이 예쁘니까 안 부시고 그냥 자기네 그 모스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구나. 이슬람식 집회당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 성당에 이런 유래가 있구나. 이 소피아 성당 보니까 뭐가 나와? 이제 돔이 나오죠, 돔. 응? 이 돔에는 뭐가 발생하죠? 출입이 발생하죠. 출입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옆에다가 부축동을 만들고 무슨 원리? 연소 가치의 원리가 들어간 게 바로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보면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네? 제가 소피아 성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어요. 보이죠? 그죠? 네.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자, 그럼 첫 번째는 건축계획 총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총론이 뭐죠? 총론. 총체적 이론이라고 해요. 총체적 이론이라 해서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건축 일반,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지금 본 강의는 7판 강의 할 거예요. 이 본 강의는 칠판 강의로 제가 정성스럽게 다 판서해주고 정리해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고 이 오리엔테이션 듣고 혹시나 PPT 강의도 좋아요라고 여러분들이 뭐 답변해 주시면 뭐 그런 분이 많다 그러면 PPT 강의도 일부 해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은 칠판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정성스럽게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뭐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재밌게. 그러니까 칠판 강의보다 PPT 강의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제가 칠판 강의와 이렇게 중간에 PPT 강의 병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돼. 키마카 홈페이지 와서 뭐 여러분들 뭐 쓰시면 됩니다. 글을. 자, 그 다음에 건설 프로세스가 있는데 건설 프로세스 보면은 일반적 건설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건설 과정 보면 이제 계획 설계와 시공 과정을 다 다루는데 처음에 기획이라고 있어요. 그럼 기획이 뭐죠? 기획의 뜻이 뭘까요? 기획의 뜻을 찾아보면은 기획, 그쵸? 뭔가 궁리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종의 타당성 조사, 피저빌리티라고 해서 이 타당성 조사부터 이렇게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뭔가 고민거리를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기본적인 윤곽 틀을 잡아주는 게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획을 한다는 건 내가 건물 완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미리 시작에서 끝까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략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로 기획인데 이 기획 과정에는 누가 하냐 그러면 이 건축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설계자가 기획 설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발주하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기획은 여러분이 건축주를 대변한 기술자가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설계자가 건축가가 나오죠. 건축가가 나오면 조건 파악. 컨디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 단계에서 뭘 정해주는 거예요? 건물의 용도라든가 건물의 어떤 목표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설계자한테 주는 겁니다. 설계자가 나 이렇게 할래요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 거다. 네 설계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조건 파악. 건축주가 건축가한테 필요한 설계 조건을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조건을 다 파악하면 건축가는 이제부터 내가 기본 설계하는 거예요. 기본 설계하고 아주 구체적인 거는 실설계 다루고 이게 끝나면 시공이 되고 인도가 접수가 되면 사용자가 나오고 사용자가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뭐라고? Post Occupancy Evaluation이란 거주평가,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향후에 짓는 설계와 유사한 용도 유사하다고 해서 일적이라고 했어요. 유사한 용도에 이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POE라는 게 나와요. POE는 그래서 사전평가예요, 사후평가예요. 그렇지, 사후평가. 뭐라고? 사후평가다. 건물을 짓고 난 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 얘기가 나오잖아. 기획 단계는 하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목적, 방향, 방법, 예산 등과 대지 위치, 건물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초기 구상 단계. 초기, 그렇죠? 초창기, 그렇죠? 초기의 구상 단계다.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궁리하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기획 단계는 뭐라고요? 초기 구상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단계가 나와요. 계획. 계획 단계는 우리가 조건 파악하고 난 이후죠. 그쵸? 조건 파악을 하면, 우리가 이 건축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하는 단계. 뭐라고요? 방향을 정하는 단계. 계획 단계. 그래서 계획 설계가 되는 거죠. 계획 설계. 그 다음 실설계다 그러면 약간 레벨이 달라져요. 레벨이 달라집니다. 왜 레벨이 달라질까요? 굉장히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이 구체성을 띈다는 건 시공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수준의 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무슨 시방서라든가 공사비 예산서 등을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상세한 설계 도면 같은 거, 보다 상세한 도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 시공 단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계획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이 계획 프로세스를 보면은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해요. 아니, 목표 설정이 첫 번째 나올까? 여러분들 양궁이라고 알죠? 우리 대한민국 이거잖아, 완공이죠. 그럼 양궁을 할 때, 활을 쏠 때 쫙 가장 먼저 선수가 뭐를 할까요?
선수가 쫙 노려보고 빵 쐈는데 10점 나왔대요. 근데 0점이래. 왜? 남의 관역에 쏘았잖아. 그 사람은 뭘 못한 거예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 목표를 설정해야지, 목표를 딱 정확하게 자기 타겟에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뭐야? 목표 설정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면 뭐가 나와? 종합하면, 설계 조건이 나오죠. 설계 조건에 따라 모델을 뭘 얘기해? 뭐 한다?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 왜? 아니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화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체화된 도면, 구체화된 이 도면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계안에 대해서 뭐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치도라든가 평면도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델 구상이에요. 계획 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구체화된 그렇다고 해서 뭐 CC설계처럼 아주 구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도를 제공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계획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과정별 수행 내용이 나와요. 그럼 목표 설정이 나오죠. 목표 설정. 최종 결과를 예측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기획에서 목표 설정하는 것은 기획 단계이거든요. 뭐가 돼? 최종 결과를 예측해야겠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고 남의 관역에다가 쏘지 마세요.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목표는 경력, 경쟁, 공무원 합격이죠. 여러분 목표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일부 저희 키마크는 안 그런데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대요. 점수가 안 올라갔대. 봤더니 시험장 갔더니 공부한 게 거의 안 나왔다는 거야. 왜? 목표를 잘못 잡은 목표는 정확한데 중요한 건 뭐냐?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일부 강좌에서는요. 시험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대. 근데 실제로 뭐예요? 필요한 공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은 많이 투자했으나 실제로 시험장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게 뭐야? 요만큼은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정석이 안 나가. 성적이. 왜 성적이 안 나요?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 그거 필요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전문 강의가 아닌 데선 이렇게 강의만 쭉 늘어놓고 실제 필요한 거는 실제로 어렵죠. 그런 정보를 목표를 설정했다면 뭘 해야 돼요? 정보를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을 해야 되는 거.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수집해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어떤 뭐 정보라든가 관련 계획 설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신 분. 그렇죠?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기도 쉬운 거죠. 왜? 정확한 목표는 있지만 정보 수집을 적절히 했기 때문에 키마카와 같은 건축직 전문 과정, 전문가가 강의하는 전문 교육 과정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설정이 들어가겠죠. 각종 조건을 설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하면 조건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한테 보여줘야 돼. 평가를 받아야 돼. 뭐를 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모델 구상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델 구성은 배치, 평면, 인면, 도면과 아까 도면이라고 했었죠. 모형, 구체화 시켜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형이라는 건 평면 및 입체 계획. 이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 입체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매스 모델 같은 경우도 모델 구상에 포함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쵸? 자 평면도만 갔으면 뭐라 그래? 구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뭐 볼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델 구상 같은 게 뭐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평가를 해서 내가 이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되돌아가야 할지 뭐 결정을 할지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가야 한다면 계획 결정이 되는 거 어때요? 굉장히 쉽다. 가장 먼저 뭐 한다고? 활시를 당길 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뭐 바람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는 정했어. 목표 어디 경력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정보 수집했어? 어디 왔어? 키마카로 오는 거죠. 키마카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조건 설정하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뭘 통해서? 모델 구상, 배치, 평면, 인면 다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모형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입체적인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장 간 평가받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래 어려운 일은 아니네. 자, 그럼 건축 과정이에요. 이 건축 과정이 법적 흐름도 있어요.
법적 흐름도 우리 출제가 됐었죠. 우리 시험에. 그래서 계획서 이렇게 했죠. 허가 신청했죠. 건물 짓는 거 착공 신고된 거예요.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 근데 건물 짓는 시공, 응? 착공 신고했으니까 시공하고 시공할 때 감리 이제 보고도 합니다. 감리 보고하면 감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공자가 적절히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는지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관리적 측면을 하시는 분은 감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감리 보고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나 지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승인 신청했다가 사용하고 이 건물이 자, 수명을 다했다면 안타깝지만 철거 멸실 신고하겠다.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과정은 사실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 기후 과정에 이런 과정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교과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판서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도 제가 잘 그리잖아요. 그죠? 아주 정밀하게 강의를 해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 보면 건축 미화 구성 원리라는 걸 딱 보여줘요. 교과서 포함. 제가 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의장에 관련된 얘기들 쭉 해드려요. 쭉 해드리면서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르네상스 시대 우리 카프라 별장 같은 이런 대칭적 건물 예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대칭 기법에 이제 알바르토의 부엌구 세네카 교회라는 거 있죠. 비대칭 이것도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스케치 제가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이제 리듬감이라든가 쉐 구조의 어떤 이런 원리라든가 이런 것 구조와 계획을 병행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교육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좀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시험장 갈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어떤 키워드 그다음에 여러분들 각인시키는 방법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그렇죠. 키마카 오시면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키마카입니다. 어떻게 찾아요? 키마카 치면 다 나와요. 키마카 치면. 근데 키마카 치면 딱 있잖아요. 요렇게 중간중간에 키마카 아닌 데서 쎄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면은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키마카 왜 전문 강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잡으셨죠? 목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정보 수집 잘한 거예요, 지금. 엉뚱한 정보로 가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불필요한 노력을 했지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본 강의 때 뵐 테니까 이 본 강의는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섬세하게 칠판 강의를 재밌게 해드려요. 그렇죠?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